이재명이도 잡아야 되지만 저는 이제 문재인가 더 중요하다 봐요. 이재명은 이제 누가 뭐래도 자범입니다. 자범이에요. 근데 문재인은 이제 국사범이라고 해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 안보라든지 심각한 저는 위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 보면 이제 문재인 수사가요. 네. 아마 이제 그 전주지검장이 이번에 그 성남지청장 하던 이창수 있잖아요. 네네. 이원석 총장이 성남 FC 사건이 수사 제일 잘했다. 40만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칭찬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창수 지청장이 승진해서 네. 전주지검장으로 간 거예요. 네네. 이분이 타이기스터 제 서창호 문재인 전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혼했대 문다희하고. 네. 그걸 확인해 봐야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소환이 이제 임박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혐의가 뭐냐면 이게 그 서창호가요. 네. 2018년 7월 달에 타이기스타 제재 전무로 네. 취업을 하면서 이게 월급도 연봉 수억 받고 주급여하고 다 받거든요. 네네. 근데 이자가 비행기 빗자도 모르고 타이스타가 비행기 띄운 적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우리 한국의 이스타에서 71억 그 티켓값 빼돌려가 설립해서 돈을 주고 그러면 이게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가가 바로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장 자리를 이상기관 주고 그다음에 공천까지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관매직이다. 즉 중진공 이사장과 공천의 대가로 문재인의 사위, 문다의 남편 서창호에 대해서 전무 일도 안 하면서 채용해서 월급 줬다. 그래서 이제 업무방해다. 그다음에 제3자 뇌물이다. 이런 혐의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 이스타 항공이 2007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자본 잠식이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항공사라고 하는 거 만들면 다 돈이 되겠지라고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쉬운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험이 없이 이스타 항공 설립했다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2019년도부터는 비상경영 체제화가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5년 11월 12월에 520만 주를 저가로 매도를 했어요. 누구한테?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430억 손해나서 이게 횡령 배임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금 전에 서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2017년도 2월 달에 이스타젯이 무려 71억을 횡령을 해요. 그 횡령해가지고 뭘 만드느냐? 타이 이스타젯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에 어떻게 되느냐? 이상직이 중진공의 이사장이 이사장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 7월에 그 서 씨를 그 전무로 그거 한 거예요. 그 해가지고 연봉을 뭐 얼마가 좋은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뭘 받았습니까? 공천 받았잖아요.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요즘은요. 제가 이제 삼성에서 저도 변호사 해봤지만 옛날에는 제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 변호사가 저한테 뭘 부탁을 갖다 하겠죠. 옛날 같으면 돈 줬겠죠. 뭐 10억, 20억 줬겠죠. 근데 저는 이제 먹고 살만 하단 말이에요. 예컨대 제가 바라는 건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느냐? 우리 애들이 변변치 않아. 그러면 진짜로 기업에서 우리 애를 취직시켜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봉 뭐 1억씩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제일 좋은 그 로비지. 뭐 옛날처럼 이렇게 촌스럽게 돈 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딱 이게 서 씨가 무슨 게임회사 다녔었잖아요. 게임회사 다녔던 사람인데 그다음 왜 타인을 왜 갔을까? 저는 그것도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딸하고 사위가 태국으로 간 것도 이상하고 그럼 거기 태국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월급 주는 명목으로 이렇게 쭉 보다가 타이스타젯에 전무를 시킨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할 만한 사람을 시켰어도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는 마당인데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임원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받고 그 직전에 중진공 이사장 되고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다 모든 게 우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상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창수 검사장이요 수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나름 저 사람 검사장 될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남지청장이 또 검사장 올라가는 자리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주지검장 가가지고 아마 그 수사를 잘 해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그 기사를 보면 네네. 제3자 뇌물을 해야 되는 이게 좀 잘못됐다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유라 승마 있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공모를 했다 해가지고 직접 뇌물로 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했잖아요. 네. 근데 문다혜는 가족이잖아요. 아무리 곽상도 의원도 물론 아들 문제 그 때문에 있었지만 저는 결혼을 해도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독일에도 이제 뇌물에 보면 가족들은 직접 뇌물을 많이 보거든요. 네. 솔직히 문제가 이걸 모를 리도 없잖아요. 네. 아니 자기 딸하고 사이 특히 사랑하는 외손자들이 가 있는 학교인데 이게 뭐 먹고 사나? 우리 애들 뭐 먹고 사나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 저는 문재희가 이걸 다 공모해가 알고 그다음에 자리를 주는 대가로 네가 취업식에 돈을 주라. 네. 이렇다면 이게 저는 직접 뇌물이 아닌가. 제3자가 아니지 않느냐. 가족이니까. 네. 뭐 형량은 똑같지만 네. 근데 요건에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 필요 없으니까 뭐 이 사건은 부정한 청탁이 있으니까 어느 게 해도 되지만 네. 이런 데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문다희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일본의 극우 학교 놓습니다. 일본의 극우파 학교 넣어가지고 요즘 여기 그 문재인 책방 있잖아. 네. 그거 보니까 커피 한 잔이 7,500원, 8,000원. 서울 강남보다 비싸 커피를. 근데 달력을 조그만하게 3세트로 만드는데 달력이 6만 얼마야 또. 아니 그러고 이게 또 알바들 돈을 안 주고 밥도 안 줘. 아니 문재인 이 많은 돈 버렸다 뭐 하려고. 네. 이게 다 이게 문다해 주려고 하는지 저는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들도 있잖아요. 아들은 뭐 문준용이는 안방 여포죠. 국내에서 상을 싹쓸이했는데 세계대회 나와서 하는 못한 게 아들 아닙니까? 아니 아들도 줘야지 딸만 주면 되겠습니까? 아 문제가 번 돈을 네. 그 다음에 저 일본에 명문학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네. 그거 완전 극우파 학교죠. 뭐 샴푸도 뭐 일제 쓸 수 있죠. 요즘 뭐 글로벌한 시대니까 저는 뭐 괜찮은데 네.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달력 뭐 60만 원, 100만 원 해도 사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거를 사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뭐 파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건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나라 돈을 쓰냐 이거죠. 네. 왜 그 우리나라 경호원들이 왜 타이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앞뒤가 맞는 그런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앞에서는 노제팬 하면서 뒤로는 일제 샴푸로 머리 감고 시원하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실망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자기의 행위에 맞는 그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미우니까 원래 징역 1년 받아야 되는 거 10년 때려. 저는 그거 바라지 않거든요. 문다혜가 잘못했으면 문다혜 잘못한 만큼 그 다음에 서창우? 네.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이상직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재인의 그 수사 혐의가요. 네네. 김의겸 의원이 그러더라고. 옛날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가 60명이고 네. 문재인 관련 수사가 90명이다. 네. 아마 이게 김의겸이가 숫자 파악한 거는요. 네. 옛날에 우리 박지원이 서운 이래 가지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네. 이 검사들. 네. 그다음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을 강제로 북송시켰잖아. 네. 가리고. 이것도 이게 진짜 문재인이가 다 지시 안 하고는 안 되거든. 보고받고요. 네네. 이거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탈원전 할 때 경제성 조작한 거 있잖아. 네. 이것도 지금 문재인이가 최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통계 조작. 이 통계법이 크잖아요. 네. 이것도 있고요. 통계 조작. 그다음에 이제 송철호 건이 11월 29일쯤 선고하지 않을까. 네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철호 건도 문재인이가 아니 내가 진짜 바보 송철호 당선을 보고 싶다 얘가 움직인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이게 단수화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는지요? 아니 송철호 시장 임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늦어지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저 언제 진짜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은 도대체 범죄를 안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 수익이 100만 원이 생긴다. 네. 그런데 걸려봤자 과태료나 벌금으로 10만 원밖에 안 한다. 저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법의 엄정함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과정은 뭐 어쩌고저쩌고 결과는 어쩌고저쩌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문재인이가 저는 법 이전에요. 네네. 자기가 이게 은퇴하면 저녁 노을처럼 이게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 했잖아요. 네. 근데 사사건건 쟁점이 있을 때마다 글 올려가지고 전직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SNS를 하는 네. 이게 문재인이고요. 더 황당한 게 조국 재판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이거는 이게 죄가 안 된다고 의견서까지 써주고요. 지금 이게 온갖 지금 개입을 하잖아요. 네네. 저는 정말 이게 전대미문 우리 역사상 문재인 같은 자는 없었다. 네. 이런 한자 성어거든요. 네네. 전대에 네. 미문 문재인 같은 자가 없었다. 처음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답은
문전 옥답. 네. 문재인의 전 앞날은 옥 감옥이 답이다. 네. 이게 요즘 신조어입니다. 아. 문전 옥답. 문재인의 앞날은 감옥이 답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지요? 그 신조 누가 만들었어요? 저도 뭐 서변호사가 답니다. 만든 거 아닌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의심받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깨끗하고 본인이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저렇게 의심받을 행동을 갖다 할 것인가? 그야말로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조마조마하고 혹시나 나까지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렇게도 활동해보고 저렇게도 활동해보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사실이 참 개탄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보수도 우리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네네. 근데 최소한 저는 이재명 문재인 정도로 잡아여야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